제39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26번까지 풀어왔고요. 이번 시간부터 27번부터 이번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27번 들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아무래도 좀 쉬운 문제들이 눈에 많이 보였다라는 거죠. 자, 27번. 다음 상황이 전개되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찾아보자. 자, 지금 시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남쪽이나 북쪽이나 농사 짓는 방법이 똑같고 농사법을 얘기하고 있다. 높고 평탄한 땅과 낮고 습한 땅을 구별하지 않은 채 이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 지금 이양법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두 번째, 이양법은 노동력을 크게 덜어주기 때문에 지금은 삼남 지방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이미 풍속을 이루었다라는 것. 지금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조선 후기에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죠. 그러니까 조선 후기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1번. 노급을 지금 지급받는다. 신라 시대 토지제도잖아요. 그렇죠? 신라 귀족들이 받았던 노급. 자, 두 번째. 시전을 관리 감독하는 경시서의 관원. 그래서 고려나 조선 시대에 상업이 발달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 후기 상황을 딱 잘라서 얘기했는데 지금 고려, 조선 초기 상황 답이 될 수 없겠다. 세 번째. 청과의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만상. 자, 지금 만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상이 지금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주에서 활동했던 사상, 개인 상인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청무역에 종사했던 사람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사상이 발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3번이 맞겠네요. 4번. 병란도에서 무역을 하는 송해 상인. 병란도라고 했으니까 고려의 국제무역항. 그렇죠? 다섯 번째. 사만통보와 해동통보를 주조하는 장인. 고려시대 숙종 때 화폐, 사만통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27번에 3번이 정답이겠죠. 28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왕이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누가 왕세손이었던 정조에게 내린 은도장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정조가 출연했는데 정조는 손자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조는 손자고 당시에 주체가 되는 가는 누굽니까? 정조의 할아버지가 되니까 영조가 되겠죠. 그렇죠?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그의 아들 정조 됐습니다. 자, 1번 정방을 폐지했다라는 것. 자, 이거 고려 시대 국민왕이 정방을 폐지하면서 인사권을 확보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 무신정권기 때 최호가 정방을 설치하면서 인사권을 장악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고려 말에 가서 이것이 폐지가 되었다. 두 번째, 장용영을 설치했다. 조선시대 정조 때 국왕 친위부대 장용영. 그렇죠? 세 번째, 균역법을 실시했다. 영조죠. 영조. 당시에 평균적으로 군포를 2필씩 받았던 것을 한 필로 감해주게 되는 균역법. 이것이 영조의 개혁정치. 정답. 네 번째, 동북 구성을 개척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려 예종 때 윤관이 그 여진을 토벌하고 그리고 쌓았던 동북 구성을 얘기하고 있다. 자, 다섯 번째, 백두산 정계비를 얘기하고 있네요. 조선시대 숙종 때 조선의 박권과 그리고 그 청나라의 목국 등이 백두산에서 만나서 비석을 세웠으니 국경을 설정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서위 압록, 동위 토문으로 하자라고 했던 백두산 정계비. 아무튼 2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2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자료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호는 사암, 당호는 여유당. 그렇죠? 그의 호는 다산. 그렇죠? 자, 누굽니까? 정약용이잖아요. 여유당 전서 정약용.
자, 그렇다면 지금 호는 삼, 당호는 여의당인데 주저하기를 겨울에 개울을 건너든 조심하기를 이웃을 두려워하듯 이라는 뜻에서 지었다라는 거죠. 화성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존중하자 뭐 이런 뜻이 담겨 있겠죠. 그렇죠? 자, 화성 쌓는 일을 끝마쳤을 때 임금이 말하시기를 다행히 기중가 이게 거중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시간을 절약했구나라고 정조가 얘기를 한 거지요. 정약용에 대한 내용. 첫 번째 세안도를 그렸다. 김정희 추사 김정희의 내용이지요. 두 번째 목민심설 저술에 쓰니 정약용입니다. 당시에 이제 목민관, 지방관 그렇죠? 지방관에 대한 정치적인 도리를 서술해 놓은 책이 목민심서. 자, 세 번째 동국지도 영조 때 정상기가 실측지도지요. 백리척을 적용을 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백운동서원을 설립했다. 중종 때 주세붕에 의해서 서원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이 황의 건의로 사액을 받았으니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사액을 받았다. 다섯 번째 현량과를 실시했다라는 거죠. 실시를 건의했다. 어찌됐건 중종 때 조광조에 의해서 조광조의 개혁정치 그렇죠? 과거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관리청거제 뭡니까? 현량과를 추진했죠. 자, 두 번째 29번에 2번이 정답. 자, 30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미출군 왕의 제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 이곳은 강화 도령으로 알려진 왕의 옛 거처에 세운 용흥궁입니다. 용흥궁이 뭔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화도령이 나와 있고 안동 김씨의 영향력 하에서 보위에 오른 왕은 그들의 세도에 정치를 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강화도령 철종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동 김씨잖아요. 그렇죠? 안동 김씨, 풍양조씨, 안동 김씨 마지막 19살의 왕이 되었던 철종. 철종의 별명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강화도령이었다라는 거고 용흥궁이라고 지금 써 있는 거 철종이 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집, 자택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속대전이 편찬되었다. 영조 때 만들었던 편찬했던 법전 속대전. 두 번째 전환국이 설립되었다라는 거죠. 이 고종 때 뭡니까 근대적 화폐 주주기관 그것이 전환국이었어요. 돈 찍는데. 자, 세 번째 당백전이 발행되었다라는 거죠. 고종 때예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증건하기 위해서 찍어냈던 상평통보 가치의 100배 달했던 화폐를 얘기하고 있다. 네 번째 을사서가 발생했으니 명종 때 외척들의 대립 그래서 명종 외척 소윤 일파가 대윤 일파를 몰아내고 집권을 했었다라는 거죠. 을사서와. 다섯 번째 임술농민봉기가 시작되었다. 임술농민봉기 1862년 철종 때 그렇죠. 진주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고 이때 이제 정부에서 취했던 뭡니까 대책은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는데 그것도 역시 철종 때 1862년 때니까 5번이 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31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근대 문물의 수용. 근대 문물 학습 목표 개항 이후의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지금 경인선, 원산학사 그리고 광해원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광해원. 자, 광해원은 근대식 병원이지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알렌과 그리고 조선 정부의 합작으로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병원인데 이것이 이제 1885년 2월 달에 광해원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 1월 달 한 달 뒤에 바로 우리가 익숙한 단어 그 이름으로 바꾸게 되는데 그 병원 이름이 제중원이죠. 그래서 이 제중원이 1885년 3월 달에
개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답은 일단 5번으로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자, 1번. 한성순보를 발행했던 기관. 이것은 방문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방문국. 그래서 최초에 이제 관에서 찍어내는, 그렇죠? 출판소를 얘기하고 있다. 두 번째, 신식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기창이에요. 그래서 기기창 하면 청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고 청나라의 사신단으로 파견되었던 영선사가 귀국한 다음에 우리도 무기 제조 창고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기기창.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무기 얘기가 나오든가 책 얘기가 나오든가 출판물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은세계 등 신극을 공연하는 극장 원각사예요. 원각사.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연 얘기, 극장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죠. 네 번째, 근대적 우편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 요거 모르면 간첩이죠. 우정국이잖아요. 갑신정변. 그렇죠? 그래서 우정국.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적 우편 우체국이 생겼는데, 그렇죠? 그것이 우정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31번에 병원은 5번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간간히 재중원이라는 단어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니까 잘 체크를 해놓고요. 우리가 3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 단체는 19세기 말 서재필, 이상제 등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는데 만민공동의 A 끝나야지요. 그렇죠?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에 반대해서 이 내용을 처리시켜버렸어요. 그렇죠? 저지했다라는 것. 어느 단체입니까? 독립협회입니다. 아관파천 직후에 만들었던 독립협회입니다. 그래서 이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깃발을 막 꽂아버리죠. 그렇죠? 이권을 침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독립하자라는 뜻의 독립협회를 만들었다라는 것. 정답은 이제 3번에 있고요. 1번 보시면 근후에요. 근후엔 1927년이죠. 그래서 여성들의 민족유일당 결실입니다. 그렇죠? 독립운동단체. 두 번째, 의열단 모르면 공부 안 한 거죠. 김원봉에 의해서 1919년에 만주 길림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뭡니까? 그 친일파 처단, 그리고 일본의 고위관부 처단, 그리고 일제 식민기관 그 파괴, 그렇죠? 식민 통치기관 파괴, 이런 것을 목표로 했었던 의열단. 자, 3번은 이제 됐고요. 4번. 황국협회입니다. 1898년에 황국협회는 전국에 있는 보부상 집단, 보부상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보수 단체고, 독립협회와도 관계가 있지요. 그렇죠? 이들이 독립협회에 가서 방해를 했었던, 그렇죠? 한국협회. 국채보상 기성회입니다. 1907년에 대구에서 시작을 했었죠. 국채보상 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이것이 서울로 가고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던 국채보상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정답은 우리가 3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33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33번. 자, 33번 보니까 지금 등장하고 제시해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의 얼굴을 보자마자 우리가 단방에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밑줄 그은 이 운동의 결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거죠. 지금 유관순 열사가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것은 일제가 작성한 유관순 열사의 감시 대상 인물 카드입니다. 그는 이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 옥중에서 순국하였다라는 거죠.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1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잃고 적극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3.1운동. 그래서 유관순 열사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3.1운동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게 된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첫 번째, 제물포조약이 체결되었다라는 건데 제물포조약은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이 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자, 두 번째, 조선 태영령이 제정되었다. 1912년 조선 태영령. 그래서
조선인에 한해서 비밀 예태를 지었던 조선 태영령입니다. 그래서 1920년까지 지배했었던 조선 태영령이에요. 자, 세 번째, 일제가 사법권을 강탈하였다. 1909년 우리나라의 판검사들 모두 빼앗았었지요. 그것이 기후각서에 의해서. 네 번째, 이른바 문화통치가 실시되었다라는 거죠. 자, 1910년대 헌병들이 무단으로 통치했던 헌병 무단 통치. 자, 요것에 우리가 꾹꾹 참았던 분노가 3.1운동에 표출되면서 일본 놈들이 와 충격에 빠졌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부터 기반적으로 문화 통치를 시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 문화 통치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 계기가 되는 것이 3.1운동. 다시 얘기해서 3.1운동의 결과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것. 이것이 맞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3.1운동의 결과 무엇이 있었냐?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중국, 인도에 그 영향을 주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독립 노선이 또 무장투쟁으로 조직화되었다. 뭐 이런 내용도 될 수도 있겠고요. 자, 5번 6.1준이 조선 중립화론을 제안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거문도 사건 1885년 거문도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6.1준과 붙들러가 조선의 중립화론을 제안을 하였으나 조선 정부에서 이제 반대하게 되었죠. 받아들이지 않았다. 33번의 정답은 4번으로 하고요. 우리가 3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연극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연극 제작 기획안. 새야 파랑새야. 그러면 이제 끝나야죠. 녹두장군 누가 나와요? 전봉준 장군이 나올 거고 이것은 통학농민운동을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동학운동을 지금 출제를 했겠다라는 거. 자, 봅시다. 기획 의도. 탐관 오리의 폭정에서 백성을 구하고 외세의 간섭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동학농민군의 열망을 연극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지. 장면. 고부에서 전봉준. 그래서 고부 농민봉기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1894년 1월 달에 전봉준에 의해서 그 동학농민군 천여 명이 고부 관할을 습격하였다라는 것. 자, 첫 번째. 정주선을 점령하는 홍경래. 요것은 홍경래 난인데요. 자, 여러분 홍경래의 난은 1811년 순조 때잖아요. 지금 동학농민운동과 관계가 없지요. 자, 두 번째. 농민봉기의 진상을 조사하는 안핵사. 그래서 고부 농민봉기 이후에 정부에서 뭘 파견합니까? 안핵사를 파견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안핵사가 조사를 하니까 잘하네. 그래, 우리가 자진적으로 해산할게. 집에 돌아가는데 잘해야 돼 라고 했는데 이 안핵사 이용태라는 놈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동학농민군을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조선에서 청군을 기습하는 일본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청일전쟁을 나타냅니다. 청일전쟁 역시 어느 순간에 이 동학농민 운동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6월 달에 일본 놈들이 그 청나라를 급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기습하게 되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동학농민 운동 과정이 있으니까 맞고요. 네 번째, 집강소에서 집강소요. 농민자치 기구잖아요. 농민자치 개혁기구. 집강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강소는요. 정부와 농민군이 화친한 다음에 전주화약 직후에 바로 만들었죠. 5월 달에 만들었던 농민자치 개혁기구 집강소. 동학농민운동과 깊은 관계가 있다. 다섯 번째, 농민군과 전주화약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전주화약 체결 이후에 집강소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동학농민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2, 3, 4, 5번은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지만 1번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35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다음 법령을 근거로 시행된 정책. 자, 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자, 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 나왔고 토지 소유 나왔고 그 아래 보면 임시 토지 조사국장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뭡니까? 토지 조사령.
자, 이것은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조사령은 1912년에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 상황이지요. 자, 답안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뭐 이런 내용을 쓰면 되겠죠. 첫 번째, 지계 아문에서 지계를 발급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은 대한제국에서 광무개혁 때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서 방공령이 시행되었다라는 것은 1889년에 있었어요.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이 유출량이 너무 많으니까 방공령, 그래서 곡식의 유출을 막는다라고 시행했다가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건이죠. 세 번째,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시작되었다. 1905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권이 침탈당하기 전 상황, 1905년. 그 일본 고문 메가타가 와서 화폐, 대한제국의 화폐를 모두 일본 화폐로 바꾼다라는 거지요. 자, 네 번째, 시전 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했으니 이것은 1898년, 그래서 19세기 말에 있었던 상권 수호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다섯 번째,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소유의 토지가 증가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얘들이 조선 총독부에서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싹 다 뺏었죠. 그 다음에 어딜 줘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일본의 헐값에 불하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자본가들이 땅을 사게 됐다라는 거죠. 5번이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다라는 거죠. 5번이 정답. 자, 우리가 36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자,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며칠 전 폐하께서도 먼저 단발을 하셨으니 라는 거죠. 단발령 1895년 을미개혁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을 열받죠. 백성들이 열받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호를 대한이라고 올해를 광문연으로 삼는다라는 거죠.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수어청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인조 때 창설된 중앙군 5군영 중에 하나죠. 5군영 중에 하나, 수어청. 두 번째, 아관파천이 단행되었다라는 거죠. 을미개혁 터지고 을미의병 터지고 와, 내가 기댈 데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게 되니 2번이 이 사이에 들어가야지요. 자, 세 번째, 운요 사건 1875년 상황. 그래서 이 상황으로 인해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자, 4번,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1885년 거문도 사건이지요. 그렇죠? 거문도 사건. 영국이 러시아가 조선을 남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견제해 줄게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거문도를 자신들이 해밀턴 항구라고 명명하면서 자, 다섯 번째, 오페르트 독일 사건이 있었으니 이것은 1868년에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당시 이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을 하면서 생겼던 일이죠. 그러니까 5번은 답이 될 수 없고 36번에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3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이모군란에 대해서 검색해줘라고. 야, 말로 안 해요. 핸드폰 말로 탁 하니까 검색이 탁 된다. 부럽다라는. 여러분들 다 갖고 있죠? 제 핸드폰은 잘 안 됩니다. 자, 이모군란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핸드폰. 자, 이모군란 1882년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와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건. 당연히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이죠.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 자, 과정. 소요가 발생했지요. 두 번째, 도시 하층민의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르겠고 네 번째가 청군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모군란이 발생했고요. 발생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청군이 개입하면서 종결되었죠. 그러니까 발생과 종결 사이 이 상황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거죠. 첫 번째,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군국기무처잖아요. 두 번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죠. 1876년 상황이니까 말도 안 되고. 세 번째,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1883년 최초의 구미사절단 보빙사 요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후 상황. 자, 네 번째, 흥선대원군의 재집권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모군란이 터졌습니다. 군인들이 궁을 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아버지 도와주세요. 오케이, 제가 도와드리지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면서 당시에 개화 정책을 다 수포로 돌려버리죠. 그래서 별기군, 통리기무, 아문 이런 것을 싹 다 폐지시키고 예전에 있었던 5군형을 다시 재편하고 그리고 3군부도 다시 부활시켰다라는 거죠. 잠깐 부활시켰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 급진개화파의 정권이 장악. 자,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7번에 4번이 정답. 자, 38번 문제는 칠판을 좀 지우고 들어갈까요? 38번 문제 들어갈게요. 38번 신문이네요. 역사신문. 자, (38번) 문제. 자, 다음 신문에 나타난 사건의 결과. 이 신문이 어떤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사건의 결과를 나타내라라는 거예요. 역사신문, 힌트가 나와 있어요. 1866년에 만들어진 신문이다라는 거죠. 양원수 부대 프랑스군을 물리치다. 프랑스와 전쟁을 했구나. 그렇죠?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군이 떼를 지어다니면서 집을 부수고 불을 질렀고요. 양원수 부대는 강화도를 되찾기 위해 밤을 틈타서 정족산성에 가서 진을 쳤다. 그래서 결국에 이겼다라는 거죠. 1886년 병인, 자, 박해가 있었죠. 박해가 있었고 이 박해로 인해서 열받은 프랑스 애들이 병인 양요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문제에서 사건은 뭡니까? 병인 양요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사건의 결과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병인 양요 결과 한번 찾아보자. 배경은 박해고 첫 번째 훈련도감 창설되었다. 자, 이것은 조선 선조 때잖아요. 그렇죠? 임진왜란 터진 다음에 임진왜란 중에 그럼 누굽니까? 유성룡이 건의를 해서 우리 중앙군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삼수병을 양성을 시켰다라는 거. 두 번째 화통도가며 이거 지금 고려 말 우왕 때 최무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다. 이것은 이제 철종 때입니다. 철종 때.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860년 몰락 양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게 되지요. 자, 네 번째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었다. 1607년부터 1811년까지 파견되었던 것이 통신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파해줬던 역할을 했었다. 다섯 번째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었죠. 그렇죠? 이 프랑스 애들이 강화도의 외교장각의 도서, 보물과 도서 이런 것들을 싹 다 약탈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38번은 5번이 정답. 우리가 39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밑줄근 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일본이 황제 폐하를 강제로 퇴위시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자, 이것이 언제입니까?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가 나타나 있다. 자, 오른쪽 사람이 세계 각국의 을사늑에게 부당함을 알리려는 시도가 빌미를 제공했군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왜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했느냐라는 거, 이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1907년 6월 달에 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죠. 그래서 이때 오케이 특사를 파견하자. 그래서 이준, 이상설 그리고 이휘종 이분들이
특사로 파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고종의 강제퇴위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원수부를 창설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대한제국 상황입니다. 그렇죠? 대한제국의 군권을 그 통솔하기 위해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수부를 만든 것 1899년 상황. 자, 두 번째 홍범 14조요. 이것은 제2차 가부개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요. 홍범 14조를 반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개혁을 했던 제2차 가부개혁. 자, 세 번째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라는 거죠. 1912년에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그 복벽주의죠. 그래서 황제를 복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황실을 복구하고 다시 국권을 찾자라는 독립의군부. 네 번째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교육입국 조서는 1895년에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죠. 누가? 고종이 반포합니다. 그래서 이 가부개혁의 일환으로 반포했던 것. 그래서 이 반포 이후에 한성사범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39번은 정확하게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40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4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오자. 신민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거죠. 신민회 모르시면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렇죠? 신민회는 언제입니까? 1907년부터 1911년까지 활동을 했었던 독립운동 단체고, 자, 당시에 안창호와 양기탁 이분들이 활동을 했었죠. 비밀결사 그리고 공화정을 추구했었고, 결국에 이제 백오인 사건에 의해서 1911년에 활동이 중단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활동은 학교 그리고 회사 같은 걸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해서 만주에 보내고, 돈, 회사를 만들어서 독립 자금을 모아서 만주에 보내서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신흥강습소. 자, 1번 통감부에 의해서 해산되었다라는 거죠. 통감부는 실질적으로 6년부터 5년에 만들기로 하고 6년부터 1910년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었던 기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감부에 의해서 해산되었다. 1911년은 뭡니까? 조선 총독부가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 분화로 운동을 추진하였다라는 것은 농촌 계몽 운동이에요. 30년대 초반에 농촌 계몽 운동이 있었고요. 세 번째.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설립했다. 그래. 자, 이것이 이제 그 신민회 활동이죠. 자, 지금 보면 오산학교 1907년 정주의 이승훈이, 그리고 대성학교 1908년 안창호가 평양에 이렇게 설립했던 학교지요.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던 활동. 3번이 정답. 자, 4번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의열단의 활동이죠. 1919년 만들었던 의열단은 이때 이제 김원봉 선생이 1923년에 신치호 선생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의열단 행동 강령 조선혁명선언을 누가? 신치호 선생이 작성해 줬다라는 거, 의열단과 관계 있는 내용. 다섯 번째, 일제 황무지 개간 요구권 철회. 보안회지요. 보안회가 1904년에 황무지 그 개간 요구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철회를 시켰다. 40번에 3번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4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밑줄근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은 중국 타이양산에 있는 윤세주 진광하의 옛 무덤입니다.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두 사람은 이 부대의 화북지대 소속으로 중국군과 연합해서 항일 운동을 전개했으며 일본의 대대적인 공격에 맞서서 큰 공을 세웠었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아니, 어느 부대입니까? 조선의용대예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그렇죠? 조선의용대는 1938년 한커우에서 김원봉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194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으로 편입이 되었다가 이 잔류 인원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1942년으로 가고, 그리고 1942년에 이름 자체를 바꾸니 그것이 조선의용군이다라는 거죠. 자,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 첫 번째, 지청천이 총사령관이 되었다라는 것은 한국광복군이죠. 1940년 창설된 한국광복군의 설명. 두 번째, 자,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공작전은 1907년 정미의병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병의 그 전쟁화, 그렇죠? 해산된 군인들이 가담을 하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가 되니 그것이 뭡니까? 13도 창의군. 13도 창의군에 의해서 1908년 1월 달에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연통제를 통해서 군자금을 모았다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임정. 자, 네 번째, 쌍성보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라는 것은 한국 독립군을 얘기하고 있다. 한국 독립군 그리고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1932년 쌍성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우한에서 김원봉 등이 조직을 하였다. 이것이 조선의용대 1938년 우한 한커우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41번에 5번이 정답. 우리가 4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시나리오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11월 달이에요. 광주 고등보통학교 강당입니다. 광주네요. 오늘도 광주역에서 조선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민족차별 때문이다. 참을 수 없다. 자, 학생이 가두시를 전개하자라는 거죠. 시가지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19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나주 광주 간 열차에서 통학열차 안에서 벌어진 학생들 간의 충돌이었는데 이것을 일본 놈들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니 열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주 시내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던 만세운동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신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라는 거죠. 1번. 정부의 헌의 6조를 건의하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독립협회의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독립협회. 자, 두 번째, 중국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1919년 3.1운동이죠. 그리고 인도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세 번째,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라는 거죠. 조선어학회는 1931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42년까지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글 맞춤법 표준안이라든가 그리고 그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라든가 그리고 한국어 표준어를 제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신간회에서 조사단, 그렇죠?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니 4번이 정답. 5번, 순종의 인산일에 전개된 것은 1926년 60만세 운동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우리가 이제 43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러면 이제 지문에 꼭 60만세 운동이 같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60만세 운동 나오면 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리고 또 격가지로 같이 나온 것이 3.1 운동입니다. 그렇죠? 꼭 나와요. 자, 43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3번. 밑줄근 사건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러시아 자유시에서 독립군 부대가 큰 피해를 입었는데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갔을까? 몰라서 물어보냐. 그렇죠. 여러분들도 모릅니까? 알지요. 그렇죠. 자, 오른쪽 일제가 봉오동 전투 등 독립군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 이런 자, 이 내용은 지금 무엇입니까? 일단 1920년대 상황이죠. 자, 우리가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일본 놈들이 열받았어요.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청산리 대첩으로 우리가 6일간 10여 차례의 항쟁으로 전투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일본 놈들이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렸죠. 그래서 일으킨 게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이 간도 참변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1920년, 1921년까지 당시에 그 간도에 있었던 동포들 만여 명이 학살당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동을 하자. 그래서 독립군 부대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가기 전에 소련으로 가기 전에 그 밀산부에 한흥동 밀산부에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로 군부대로 바꾸자라고 하죠. 그것이 뭐예요? 대한 독립군단이에요.
대한 독립군단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넘어갔으나 이 자유시에서 우리가 도와준 적색군의 배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1921년 독립군들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밑줄근 사건이 무엇입니까?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이것이 간도참변. 그럼 간도참변을 지금 물어보고 있구나. 1번에 정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그렇죠? 지합리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것과 관계가 있어야죠? 3.1운동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3.1운동의 그 결과로 일본 놈들이 무지막지하게 학살됐었죠. 자, 제주 4.3 사건은 이 광복 이후지요. 1948년 4월 3일에 그 유엔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남한만의 그 총선거를 실시해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서 단독 선거 반대 운동이었는데 그 뭡니까? 미군정과 그 서북 청년의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 도민을 학살한 사건이죠. 네 번째. 암태도 소작쟁입니다. 1923년부터 1924년까지 사회주의계 서태석이 이 농민운동을 도와주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악덕지주 문제철 소장료를 80%까지 받았던 사람인데 40%까지 감경을 시켰던, 그렇죠? 암태도 소작쟁이다. 다섯 번째, 국민보호도연맹 사건인데, 자, 이것은 1950년 6.25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25 전쟁이 터지기 바로 1년 전인 49년에 이 좌익운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그 전향을 해서 이제 우익 세력이에요. 그래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와 있는 국민보호도연맹인데, 이 6.25 전쟁이 터지는 순간 정부에서 니들이 여기 개입돼 있었지, 이 빨갱이들, 그러면서 학살을 한 사건이 국민보호도연맹 사건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밑줄근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신문으로 보는 현대사, 기원한 부결, 아슬아슬한 한 표차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신문기사 해설해 보니까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단, 그러나 이틀 후 정부와 자유당은 4.4 5입 논리를 내세웠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 유명한 4.4 5입 개헌이에요. 1954년에 있었습니다. 당시는 1공화국 이승만 정부지요. 그렇죠? 자, 지금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아봐라 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삼청교육대를 운영했다. 이것은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 자, 두 번째,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1965년이죠. 박정희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희 정부. 세 번째,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이 수립되었으니 1960년 제2공화국이죠. 장면 내각. 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체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948년에 8월 달에 바로 반민법을 만들죠. 그래서 그 친일파를 청산하자라고 추진을 했지만 1년 뒤 1949년 바로 해체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승만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잘 되지 않았다. 아무튼 잘 됐느냐 잘 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당시가 언제다? 이 이승만 정부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것은 유신체제입니다. 유신체제, 다시 얘기해서 박정희 정부 때 4공화국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우리가 4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독립운동가고요. 정치가입니다. 언론인이에요. 호는 몽양이고요. 자, 생물연대는 19세기 말에서 1947년까지 주요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했고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자, 조선 건준이 45년 8월 15일에 만들었던 건준위의 위원장이었고, 좌우합작 운동은 1946년에 있었습니다. 자, 건준위에는 좌우합작입니다. 그래서 여운형과 그리고 안재용 씨가 참여를 했었고, 이 46년에는 여운형 씨와 김규식, 여운형과 김규식 선생이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다. 자, 지금 공통적으로 누가 참여합니까? 여운형. 그래서 여운형 선생은
호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몽양이에요. 몽양 여운영 선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에 있고요. 자, 1번 김구. 김구 선생, 백범 선생이 나오면 어디가 나와야 됩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와줘야겠죠. 임정의 활동 내용 같은 것들이 나와줘야 되고, 두 번째 박은식. 박은식 선생은 이제 혼사상,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어 줘야 되겠고, 신채우 선생은 뭐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의열단의 활동, 그래서 조선혁명선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다섯 번째 조수왕 선생은 이제 삼균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5번에 4번이 정답, 4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 이곳은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충칭으로 옮긴 이후의 활동. 자, 1940년 충칭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진단학회를 조직했다. 1934년에 이윤재, 한징 이분들이 손진태, 이윤재 이분들이 이제 진단학회를 조직했어요. 죄송해요. 손진태, 이윤재 선생입니다. 1934년. 자, 두 번째,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총사령관 지청천 2번이 정답. 3번. 무호 독립선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1918년 만주 길림에서 민족 지도자 39인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라는 거죠. 네 번째,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요. 1920년 10월 달에 있었던 청산리 대첩이에요. 김좌진 장군, 그렇죠? 북로 군정서군이죠. 다섯 번째, 태극서관 자기회사를 설립했다라고 돼 있는데 1907년 신민의 활동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46번에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7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47번입니다. 다음 답사 지역에 있었던 사실. 지역은 블라디보스토크. 끝나야지요. 연해주예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다시 얘기해서 연해주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소개 19세기 후반부터 연해주로 한국인들이 이주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래 국권피탈 이후 신안촌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1번. 의열단이 창설되었다라는 것. 1919년 만주 길림에서 김원봉입니다. 연해주, 만주 틀렸죠. 두 번째, 조선 독립동맹이 조직되었다. 1942년 김두봉 선생이, 그렇죠? 어디로 갑니까? 조선 아까 지웠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그렇죠? 화북지대가 있었으니 다시 얘기해서 어디에서 화북지역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예난 화북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다. 연해주 아니다. 세 번째, 대한광복군 정부가 설립되었다. 1914년 대한광복군 정부. 3번이 정답. 4번, 대조선 국민군단이 결성되었다라는 거죠. 1914년 박용만 선생이 하와이에서 군대를 조직했다라는 거죠. 대조선 국민군단. 다섯 번째, 자치기관인 경학사 1911년 남만주 삼원보에서 만주지역, 남만주 지역에서 만들었다. 47번, 연해주와 관련된 건 3번이 정답. 자, 우리가 이제 48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빨리 지우자. 48번. 다음 대회를 개최한 정부의 통일 노력. 오늘 정부는 41회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개막식에서 모르겠다. 그죠? 남북한 선수단이 동시에 입장했다. 남북한 선수 동시 입장은 좀 느낌이 오는데 41회 모르겠다. 에이, 찍자. 이게 아니죠. 그 아래 자막을 보니까 2002가 나왔어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김대중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자, 김대중 정부는 2002년이 이제 속해져 있는 거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김대중 정부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다시 문제를 보면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 첫 번째,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라는 것. 1991년 노태우 정부예요. 노태우 정부. 두 번째,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 1972년 박정희 정부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치하였다. 세 번째,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1991년 노태우 정부죠. 9월 달에 있었고.
네 번째,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죠. 그래서 이제 6월 15일 날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죠. 5번,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1985년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 최초의 이산가족. 만약에 이산가족이 상봉 최초자가 빠지면 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최초 이산가족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전두환 정부 때 4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찾아봐라. 어제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내용은 금융실명제 투명성을 높이자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당시에 김영삼 정부 때 추진해왔던 금융실명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언제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993년에 금융실명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1993년 라번이 있죠. 4번이 정답이고 김영삼 정부는 지금 김대중 정부 바로 이전이니까 자, 1998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1998년까지 1993년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정답은 4번이에요. 자, 50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 나타난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자. 민주화운동 어떤 거냐? 자, 이것은 1987년 시위 당시에 이한열 열사가 실었던 운동화. 1987년 민주화운동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결론부터 60민주항쟁입니다. 우리가 6월 민주항쟁, 그렇죠? 60항쟁을 얘기하고 있다. 그가 치유탕에 맞아서 희생된 사건 호원철폐 독재 타도다라는 거죠. 1897년 1월 달에 서울대학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4월 13일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하지요. 그러니까 여론이 헌법을 바꾸자라고 했더니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안 바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받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6월 10 민주항쟁인데 이때 6월 9일 날 연세대 학생 6에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한열 열사가 6에서 다가 체류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되니까 사람들이 열받았다라는 거죠. 결국에 7월 달에 순국하게 되는 것이고 자 1번 3.15 부정선거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1960년 4월 19일에 있었던 4.19 혁명을 얘기하고 있죠. 정답과 거리가 멀고요. 두 번째,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 역시 4.19 혁명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유신체제가 붕괴되었다라는 거죠. 1979년 11.6 사태,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서거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유신체제가 총말을 맞았다. 자, 네 번째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룩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6.29 선언을 발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5년 단임의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겠다. 이런 개헌안을 우리가 발표하겠으니 그만하셔라. 알았다. 그래서 국민의 승리로 끝난 것이 6월 민주항쟁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신군부가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라는 거죠. 1980년 그 신군부 물러가라. 신군부 퇴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때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고 그래서 5월 18일 광주에서 계엄령 철회해라 그랬죠. 광주 민주운동. 신군부 물러가라 이 운동이 있으니까 광주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0번에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39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을 모두 풀어봤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조금 쉬웠다라는 거죠. 느낌이 딱 오시는데 쉽고 어려운 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뭡니까? 우리가 공부를 다 한 사람은 확인을 하는 테스트 용도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 기본 이론이 조금 빈약하다 하면 여기에서 지금 내가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는 것 그렇죠? 이것이 이제 기출문제 해설 강의 혹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정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